안녕하세요. 네오비즈 CS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공급사 여러분들이 네오M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견적관리라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견적관리에서 보실 견적 내역 검색을 보시겠습니다. 등록일자, 납품일자, 회신기한은 구매사에서 설정한 기한대로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문서번호, 구매사명, 프로젝트명도 구매사에서 설정한 대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사 담당자와 담당자가 있는데, 구매사 담당자는 말 그대로 구매사의 담당자가 누군지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담당자의 경우 우리 회사 직원의 담당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부서와 우리 회사의 담당자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지역이라는 탭은 구매사의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납품할지를 생각하셔서 경남 것만 납품을 하겠다고 하시면 경남에 체크를 하신 후에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검색으로 물품명, 코드, 메이커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진행 상태별로 견적 요청, 견적 마감, 견적 확정, 수주 확인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에 맞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 요청을 누르고 검색을 눌렀을 때 진행 상태가 견적 요청인 프로젝트만 표시되게 됩니다. 모든 요소에 체크 해제를 하신 후에 검색을 누르실 경우 전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수한 견적 요청이 올 텐데, 구매사 탭에서 구매사 명을 클릭을 하시면 구매사에 대한 업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견적 요청이 온 건에 대해서 견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문서번호를 눌러서 프로젝트 디테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내용이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직원의 내부 담당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표자 계정으로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가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상단에 단가를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단가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뜨고, 확인을 눌렀을 경우에 1번 아이템에 대한 단가로 모든 아이템의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을 눌렀을 때 다시 리스트로 가보시면 견적 요청 진행 상태의 하단에 임시 저장이라고 뜨게 됩니다. 임시 저장은 아직 구매사에게 견적을 회신하진 않았고 내가 단가를 입력한 부분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이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비고란을 작성을 해주시거나 첨부 파일 등록으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견적을 회신하시게 되면 견적 회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는 상태값으로 바뀌고, 더 이상의 단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단가 수정은 되지만 재회신이 불가능합니다. 입력한 단가는 견적 회신을 하고 나면 수정하여 회신하실 수가 없습니다. 견적 관리로 가면 진행 상태는 구매사에서 아직 견적 요청 중이기 때문에 견적 요청이라는 상태값으로 뜨고, 하단에 회신 완료로 상태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견적 단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발주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주관리 탭을 눌러서 발주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상태가 발주 요청으로 온
교육용 자재라는 프로젝트를 문서본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견적은 A, B, C, D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넣었지만 막상 발주 받은 건 C, D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사에서 선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승인과 수주 거부가 있는데 단가가 안 맞다거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수주 거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주 승인을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승인을 누르게 되면 구매사에서 보낸 발주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인수증 발송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내가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수주를 승인했지만 아직 물품이 아이템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다 준비되고 구매사에게 납품을 할 때 인수증 발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납품 확인 상태값 변경 후 인수증이 발송됩니다라는 알림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버튼은 인수증 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내가 구매사에게 보낸 인수증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구매사에게 인수증을 보내고 나면 구매사에서 납품 확인 완료라는 단계를 거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사에서 납품 확인 완료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주관리 탭을 이동해 보면 구매사에서 납품 확인 완료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진행 상태가 납품 완료라고 뜹니다. 구매사에서 납품 확인 완료를 했을 때 발주사와 거래명세서 확인이라는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래명세서 확인을 눌러보면 내가 구매사에게 보낼 거래명세서가 뜨고 발송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발송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래 완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거래 완료라는 상태값이 뜨지만 다시 거래명세서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구매사에서 반품이 생겼을 때 반품 처리를 해주기 위한 것으로 구매사에서 거래 완료 확인을 한 번 더 해줘야 합니다. 그럼 구매사에서 거래 완료를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수주관리 탭으로 이동해 보면 거래 완료라는 진행센터로 바뀌고 거래명세서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거래명세서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가 적용되고 내가 구매사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구매사와 발주 단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통계 관리 탭으로 이동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지표입니다. 2020년 우리 회사의 매출 실적은 어떻게 되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2020년 1월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낼 것이다 라는 목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의 목표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목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표 금액에 맞춰 수정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은 해당 목표 금액에 대해 우리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냈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목표와 실적 매출에 따라 달성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의 표에 대한 그래프는 좌측 하단에 표기되게 됩니다. 파란색은 목표에 해당하는 그래프이고 빨간색은 실제 매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표는 매출액, 수주율, 성장률에 관한
매출처의 순위가 표기되게 됩니다. 먼저 수주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일의 경우 내가 견적을 낸 금액에 대비하여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내가 견적을 이만큼 넣었지만 실제 수주는 이만큼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의 좌측에는 상단의 표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하단 우측에는 견적 금액과 매출의 수주일에 관한 매출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에 대한 퍼센트로 모든 매출 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지금은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표기가 되지 않지만 부서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1번 부서, 2번 부서, 3번 부서로 부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성과지표 옆에 매출처 탭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어떤 구매사들과 거래를 했고 그 구매사들에 대한 비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UPP01이라는 회사에 눌러보시게 되면 SUPP01이라는 회사에 대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금액이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출처 같은 경우에 부서가 있다면 부서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서에 대해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통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사 여러분들에 대한 네오M 사용 매뉴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